Gonna pinch and pull and snap off. These are gonna stay nice and chewy. I love this soup. 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스타 셰프가 한국을 며칠 동안 다녀오더니 난데없이 파스타면은 이제 전부 갖다 버려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황당한 그의 주장에 현지 언론들은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그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셰프가 한국의 수제비 요리를 미국에서 재현해 뉴욕 전역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셰프의 가게는 이제 3개월을 기다려도 예약하기 힘든 뉴욕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에서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사실 수제비 요리를 접한 게 아니었다고 밝혀 미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 셰프가 한국에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뭐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개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리처드 브라이언입니다. 한때는 꽤 잘 나간다는 소리도 들었던 스타 셰프였지만 솔직히 몇 해 전부터 상황이 영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작년 겨울부터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곤두박질 치는 매출을 보면서 이러다 진짜 문 닫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직원들 눈치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더 힘들어지더군요. 물론 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요리책을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안 해본 게 없었죠. 한식, 중식, 일식 등 아시아 요리 쪽도 틈틈이 연구해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놀란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어머니, 린다 여사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아주 좋으신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원하실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과 혈압 수치가 좋지 않고 우울증 지표도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음식이며 환경이며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치, 나 사실 오래 살 자신이 없구나. 늘 우울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의사가 말한 대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기분이 들어.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지. 안 그러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 지친 표정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곧 어머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며칠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니 친구분 중 한 분께서 자식들이 한국을 종종 모시고 간다 했었는데 무척 만족스러웠다는 칭찬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을 이제야 꺼내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TV에서 한국의 정겨운 재래시장 풍경을 본 뒤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으셨다고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 형형색색의 물건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시장 풍경이 외로우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레스토랑 매출도 바닥을 치고 있어서 당장 가게를 비워도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시점에선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가족과의 추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비록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함께 한국 여행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항공권을 알아보고 숙소를 예약한 뒤
한국 겨울은 워낙 춥다는 얘기를 들어서 두툼한 겨울옷들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뉴욕도 겨울이 매섭기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추위를 조금 만만하게 본 측면도 없지 않았죠. 뭐 뉴욕 겨울이랑 비슷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겨울 공기가 얼마나 매섭고 예리한 칼바람처럼 느껴질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항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아무리 춥다 한들 미국이랑 뭐 얼마나 다르겠어? 라며 가벼운 맨투맨 티셔츠 위에 코트 하나만 대충 걸치고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죠. 호텔에 도착하니 밖은 이미 영하의 매서운 기온이었고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듯한 잔뜩 흐린 날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왠지 모르게 몹시 피곤해 보이셨기에 오늘은 일단 호텔에서 푹 쉬시는 게 좋겠다고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제안을 굳이 마다하지 않으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한국의 멋과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예약한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왕 한국에 왔으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시며 동대문이라는 곳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꼭 먹어보라고 내 오랜 친구가 신신당부하더라. 우리 오늘 저녁은 거기 가서 해결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문제는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나 다름없었고 그 유명하다는 동대문의 정확한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 친구분께서 적어주신 정보가 꽤 부정확했다는 점이었죠.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여기 적혀있는 대로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기사님께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정확한 식당 이름을 모르시면 조금 헤매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동대문으로 가주세요라고 답했지만 막상 택시에서 내려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꽤 오랫동안 길을 헤매며 식당을 찾았지만 결국 어머니 친구분께서 추천해주신 제대로 된 맛집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시는 듯했고 이제 슬슬 배도 고픈데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대충 먹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길게 줄을 서 있는 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도 불구하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묵묵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정도 줄이면 꽤 유명한 맛집이 틀림없겠지 하는 기대감이 들더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문을 하려고 직원에게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하고 묻자 직원은 망설임 없이 활기찬 목소리로 닭 한 마리 2인분이요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워낙 배가 고팠기에 일단 춥고 배고프니 뭐든 빨리 먹고 보자는 생각으로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주문한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주변 테이블을 슬쩍 둘러보고서야 저는 닭 한 마리가 닭을 주재료로 한 요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뿔싸, 확인도 안 해보고 요리를 시켰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사실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닭을 드시다가 심하게 체하신 후 응급실까지 실려 가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닭 요리 자체를 쳐다보기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어머니, 이거 닭으로 만든 요리래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가는 닭 요리에 극도로 민감하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불쾌해하시며 식당에서 나가자고 하실까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닭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저는 속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카니발 장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파인트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비주얼이었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커다란 냄비 안에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푹 삶아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묵직한 냄비에는 손잡이조차 달려있지 않았죠. 마치 거대한 닭 조형물이 물에 담겨진 듯한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들도 모두 그런 냄비를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놓고 직접 끓여가면서 닭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부터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세상에, 닭을 진짜 통째로 끓여 먹는구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표정도 약간은 굳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동요는 없으신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직원이 직접 커다란 가위를 들고 와서 닭을 엉성하게 몇 덩어리로 대충 잘라주면서 곧 국물이 우러나오면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스에 콕 찍어 드셔보세요라고 간단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가 갑자기 닭을 못 먹겠다고 하시며 굳이 이 불편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겠다고 하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께서는 큰 반발 없이 묵묵히 닭이 익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생각보다 국물 맛이 꽤 깊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살짝 국물을 떠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맹물처럼 맑은 국물에 파와 마늘 등 몇 가지 흔한 양념만 대충 들어간 듯했는데 은근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살아있더군요. 살을 조금 떼어낸 뒤 간장과 겨자, 고춧가루 등을 섞어 만든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보니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닭고기 맛과 소스의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빨간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맵지 않았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어머니께서도 전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휴,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닭고기를 거의 다 건져 드시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닭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싹싹 비우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혹시 괜찮으세요? 속은 괜찮으시고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는 의외로 너무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왜 그러니? 내가 별로 안 좋은 기색이라도 보이는 것 같니? 하고 되물으시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혹시 이거 닭으로 만든 요리인 줄 모르고 드신 건 아니시죠? 하고 여쭤보니 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오리인 줄 알았는데 닭이었나 보네. 그래도 희한하게 이 닭 요리는 예전에 먹었을 때처럼 역한 느낌이 전혀 없네라고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고 춥고 지쳐있던 몸이 따뜻한 국물 덕분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거의 닭고기를 다 건져 먹고 나서 슬슬 계산을 하고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갑자기 식당 직원이 저희 테이블로 황급히 뛰어오더니 손을 휘저으며 자리에 그대로 앉으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칼국수를 넣고 드셔야 제대로 닭 한 마리를 드신 거예요. 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능숙한 솜씨로 아까 저희가 맛있게 먹었던 닭육수 속에 칼국수 면발을 휙 던져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칼국수 면이 어느 정도 익자 직원은 자, 이제 맛있게 드셔보세요. 라고 활짝 웃으며 저희에게 먹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에이, 설마 칼국수 면이 특별한 맛이 있겠어? 그냥 흔하디흔한 칼국수 면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칼국수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엄청난 맛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닭육수가 칼국수 면발에 깊숙이 잘 배어들어서 아까 먹었던 닭육수와는 또 다른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요리를 맛보는 듯한 놀라움이었죠. 아까보다 걸쭉해진 국물은 칼국수 면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더욱더 깊고 진한 풍미를 선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나, 이 칼국수 면, 파스타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고소하네. 정말 신기하다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국수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닭 한 마리와 칼국수를 모두 깨끗하게 싹싹 비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컨디션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걸어 다니셔서 조금 피곤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닭 한 마리 식당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시장 쪽으로 이동한 뒤 잠시 가볍게 둘러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얼굴을 찡그리시며 어지럽고 머리가 심하게 울리는 것 같다고 힘겹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해 근처 건물 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기대어 세웠는데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며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호소하시자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911 미국의 긴급 신고 번호를 눌러버렸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주변에 계시던 시장 상인분들께서도 한눈에 보기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는지 갑자기 저희 쪽으로 우르르 달려오시더니 제 앞에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상인분께서 답답해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 앱을 열심히 돌리시더니 번역된 문장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셔서 몸부터 따뜻하게 녹이세요. 여기 바깥은 너무 추워요. 상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신들의 가게 내부로 저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따뜻한 물수건과 덮을 만한 담요를 찾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정성스럽게 덮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은 혹시 부르셨어요? 라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따뜻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라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한참을 꼬박 기다려야 겨우 도착할 법한 구급차가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쏜살같이 달려오는 구급차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구급차가 오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하는 생각과 함께 한국의 신속한 응급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곧장 응급실로 안전하게 옮겨지셨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겨울철 매서운 찬바람을 너무 오래 쐬다 보니 혈압이 갑자기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수액을 맞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아까 추운 날씨에 줄을 너무 오래 섰던 걸까 하고 자책하게 되더군요. 그 후 저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청구서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 응급실이었다면 보험이 없이는 아마 수백만 원은 좋게 나왔을 텐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 절반의 절반도 채 안 되잖아? 정말 말도 안 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며칠간은 최대한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오늘은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 덕분에 어머니께서 큰 탈 없이 회복하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친한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친구에게 최근 제 레스토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닭 한 마리와 칼국수를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뜻밖에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한국에는 수제비라는 정말 끝내주는 음식도 있다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더군요. 수제비 면발 식감이 파스타와는 또 완전히 달라서 어머니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야.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이어 제가 사실 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깜짝 놀랐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911에 신고했는데 한국에서도 911로 연결이 되더라.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다며 한국의 놀라운 응급 시스템에 대한 경험담을 전하자 친구는
나도 예전에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서 한국이 편리한 건 잘 알지만 응급 시스템조차 편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119로 신고하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911로 신고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니 정말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 없네라고 극찬하더군요.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모르게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더욱 커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저는 바로 수제비를 먹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따뜻한 수제비 2그릇을 주문했더니 잠시 후 뜨거운 뚝배기에 담긴 수제비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뚝배기 안에서는 수제비가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제비 국물을 떠서 후 불며 모금 천천히 맛보시더니 이내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제비는 며칠 전에 먹었던 닭 요리와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 국물이 훨씬 더 걸쭉하면서도 깔끔하고 쫄깃한 밀가루 반죽이 국물 맛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저도 어머니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숟가락으로 수제비 반죽을 조심스럽게 집어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파스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식감이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입 안에서 사르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특유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밝게 웃어주더니 혹시 매운 양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수제비는 김치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매운 음식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한국인의 친절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수제비 국물 위에 김치를 아주 소량만 살짝 얹어 맛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어머나 세상에, 의외로 이 김치의 새콤한 맛이 수제비 국물과 너무나 잘 어울리네. 정말 놀랍다 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어머니의 체력에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저희는 결국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아쉽지만 미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좀 더 머물면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뉴욕 공항에 도착해 오랜만에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보니 매니저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셰프님, 큰일 났습니다. 셰프님께서 한국에 가신 동안 레스토랑 매출이 눈에 띄게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말 예약은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기감이 엄습해왔죠.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로 해결하게 된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치, 나 한국에서 먹었던 그 따뜻한 수제비가 자꾸 생각나. 혹시 너가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니?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한번 열심히 시도해본다고 하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제비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바로 추측이 가는 재료들을 넣고 수제비 국물을 끓여봤습니다. 집에 있던 건조된 표고버섯을 넣으면 비슷한 맛이 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께 수제비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본 엉성한 수제비는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국물은 밍숭밍숭하고 비릿한 맛이 강했고 수제비 반죽은 푹 퍼져버려서 질척거리는 최악의 식감이었죠. 마치 밍밍한 밀가루 풀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수제비를 한 입 드시더니 이게 정말 내가 한국에서 먹었다던 그 맛있는 수제비 맞니? 라며 애매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 또한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껏 요리사로서 수많은 음식을 뚝딱 만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레시피도 없이 무작정 수제비를 만들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 제대로 된 수제비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다시 꼼꼼히 뒤져가며 한국식 수제비 레시피를 더욱 자세히 익히고 수제비 만들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야 한다는 한국 수제비의 기본 공식을 깨닫자마자
저는 곧바로 멸치와 다시마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려내고 제대로 된 한국식 수제비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수제비를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내밀자 어머니께서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수제비를 한 입 드시더니 이번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맛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어머니의 칭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수제비를 만들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한 그릇을 순식간에 뚝딱 비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에도 어떻게 하면 이 수제비를 더욱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테스트 삼아 미리 끓여놓은 수제비를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급한 볼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불을 끈 뒤 잠시 외출했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번 수제비는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뚜껑을 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국물은 식었지만 수제비가 전혀 불지 않고 갓 끓인 것처럼 적당히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먹는 파스타는 시간이 지나면 면발이 뚝뚝 끊기거나 푹 퍼지기 쉬운데 이 한국식 수제비는 신기하게도 반죽 특성상 식감이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파스타 대신 이 쫄깃한 수제비의 식감을 미국인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여기에 한국식 특제 양념 소스를 살짝 가미한다면 분명 레스토랑의 새로운 인기 메뉴가 될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기존의 멸치 다시마 육수 대신 좀 더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 닭 육수를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먹었던 닭 한 마리의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정성스럽게 닭 육수를 우려내어 만든 닭 육수 베이스 수제비를 어머니께 맛보여드리자 어머니는 이번에는 얼굴이 환하게 펴지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 이 수제비는 전에 먹었던 닭 한 마리의 칼국수를 넣어 먹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 하시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칭찬에 더욱 용기를 얻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저는 레스토랑 주방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새로운 메뉴로 한국식 닭수제비를 한번 개발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직원들 대부분은 셰프님, 한국식 닭수제비요. 그건 너무 손님들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신반의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셰프님, 그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라며 저를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던 제 바로 아래 직급의 총주방장이 이날만큼은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서는 셰프님, 이런 동양식 국물 메뉴로 우리 레스토랑을 말아먹겠다는 겁니까? 이건 저희 컨셉이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고 거세게 토로하는 겁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변화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지금 아니면 우리 레스토랑은 진짜 망한다고요.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총주방장도 최근 매출 부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말리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그런 메뉴 개발에 동참하느니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이걸 계속 고집하시면 바로 사직서 쓰고 나갈 거예요. 라고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저 역시 한순간 울분이 치밀어 올라 이 정도면 레스토랑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이제까지 고집해온 파스타 면도 다 갖다 버릴 각오를 해야죠.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총주방장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SNS를 보던 직원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허둥지둥 달려와 제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 총주방장이 셰프가 파스타 면을 다 버리자고 했다며 앞뒤 다 자르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레스토랑 이미지 망치는 셰프라는 등 각종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는 저를 제멋대로인 셰프로 몰아세우며 레스토랑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SNS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논란에 직원들도 뒤숭숭해졌고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닭 육수에 밀가루 반죽을 넣어 끓이고 닭고기까지 통째로 넣는 독특한 조리 방식이 흔하지 않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우려와 SNS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단 딱 일주일만 이벤트성 메뉴로 한번 시험 삼아 판매해보자. 지금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과감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남아있는 직원들과 밤낮으로 닭수제비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닭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뒤 손님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기 위해 고추장 간장 소스를 별도로 곁들여 손님들이 각자의 취향대로 소스의 양을 조절해 첨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진한 양념이 다소 부담스러운 손님들을 위해서는 고추장을 완전히 뺀 순한 간장 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어요. 또한 일반적인 수제비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밀어서 쫄깃한 식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닭고기는 손님들이 뼈를 발라내는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뼈를 모두 발라낸 뒤 큼직한 닭고기 살만 먹기 좋은 크기로 몇 덩어리 넣어 제공했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레스토랑의 새로운 스페셜 메뉴인 한국식 닭수제비 스페셜 세트를 정식으로 출시했는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SNS를 통해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뉴요커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신기하고 독특한 국물 음식을 맛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매일 먹던 파스타나 라멘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맛이다.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등 닭수제비를 극찬하는 평가들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말이 되자 레스토랑 앞에는 닭수제비를 맛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인해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 덕분에 레스토랑 매출이 닭수제비 메뉴를 출시하기 전 달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놀라운 보고를 매니저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역 TV 방송국에서 레스토랑의 닭수제비 메뉴를 취재하고 싶다는 뜻밖의 연락이 왔고 유명 지역 잡지에도 미국 뉴욕에서 만나는 한국식 닭수제비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닭수제비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한 방송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 저는 한국 여행 때 어머니가 쓰러질 뻔했던 일을 떠올리며 응급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강조했고 매출 상승에도 한국 덕이 컸다고 솔직하게 밝혔답니다. 기사에서는 오랜만에 뉴욕의 재미있고 신선한 국물 요리가 등장했다. 닭고기와 수제비의 환상적인 조합이 인상적이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맛이다 등 닭수제비에 대한 칭찬 일색의 호평이 줄을 이루었고 한동안 침울했던 레스토랑 분위기도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매출이 급증하자 한동안 풀이 죽어있던 레스토랑 직원들 역시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죠. 그렇게 레스토랑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정기 추적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병원 검사 결과 어머니의 혈압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 최근에 혹시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께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알게 된 닭수제비를 틈나는 대로 만들어 먹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난 뒤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미국에 비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조절하면서 꾸준히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진 것이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닭고기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전화통화에서 어렸을 때 닭을 먹고 심하게 체한 끔찍한 기억 때문에 닭 요리 자체를 극도로 싫어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여행에서 우연히 닭 한 마리를 접한 뒤로 이렇게 닭 요리를 즐겨 먹게 될 줄이야. 정말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라며 유쾌하게 웃으셨답니다. 혹시 수제비 말고도 또 한국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어머니께 또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 여쭤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